네, 오늘 장 탑10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 정말 강합니다. 오늘 많은 테마가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조방전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조방전 안에서 조선하고 전력은 좀 쉬어가거든요. 근데 방사는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이 불러온 자주 국방이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도 GDP 2%를 다 방위비로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유럽도 트럼프랑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슬슬 이제 자주국방 좀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네. 지금 고조예요. 탑까지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방산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죠.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방위 부담을 계속 높이게 압박을 했었죠. 나토도 이번에 방위비 관련돼서 예산을 더 높이겠다 발언을 좀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뭐 러우 전쟁, 뭐 협상, 종전 협상 들어간다. 그리고 중동 뭐 전쟁이 많이 이제는 끝나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반강제적인 종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제든지 전쟁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리면서 본인의 국토를 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좀 더 그전보다는 더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무기가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기술력이 많이 확인됐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전에는 중국의 우호적이었고 중국 무기를 많이 사용하던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쪽에 대해서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 각도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완만한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 매수 접근 시기가 지금일지도 궁금한데요. 한화그룹주가 최근 들어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아니 말이 안 나오는 수준. 텐베거야 지금. 예, 작년부터 네. 하면 지금 텐베거고. 한화 시스템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최근 들어 한화 엔진도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상승분 반납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들어갑니까? 저는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 그룹주들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보여준다라면 하나 시스템은 이제 시작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화 엔진이요? 시스템. 네. 하나 시스템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주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세트랙 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들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세트랙 I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저는 한 55,000원, 지금 이 자리가 약간 작년 여름부터 저항대인데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후발주자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안에서 한화 시스템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도 해주셨고 지금 세트랙 I라는 한화 관련주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시고 계신다라면서 이제 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수급이 드론이나 우주 네. 항공 쪽으로도 좀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 드론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도 F-35 한 대 만드느니 드론 수천 대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의 방산주들이 움직일 때 예전에는 드론주들이 못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한다면 드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에어럭스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꾸준히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그때 말씀드린 게 코난 테크놀로지 드론 관련해가지고 군사용 드론 관련해가지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력이 좀 입증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하게 관심 같이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자. 드론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전력 설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 들어 좀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성공합니다. 이제 반등을 넘어서 조금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뭐 방산이나 조선 3사처럼 신고가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쪽은요? 저는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가 이제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사실 두 번째가 제일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월 달 변압기 관련돼서 어떤 관세 예고가 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놓여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또 최근에 주가가 과거에도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간 조정 줄 때는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뭐 한 4, 5개월 줬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한 4월 초 중순까지는 이런 관세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유럽 쪽의 점유율이 높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좀 대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이 기업도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약간은 저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막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조금 확인할 산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정 시 기회는 맞지만 이슈 체크는 하면서 전력 설비는 접근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원전도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최근에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사실 조방전 움직이면 원전도 그 다음에 또 수급 받기도 네. 하잖아요. 두산 에너는 지금 되게 높은데요. 3만 원대 전고점 뚫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뚫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고속도로가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든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 수주를 하든 결국에는 그거에 같이 동반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이제 신규로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중요한 거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말고도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수익성이 계속 꾸준히 개선됐던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다 말씀 주시는데 이쪽도 그러한지 볼까요? 로봇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대장주입니다. 대장 테마고요. 유일로보틱스가 아주 단박에 상한가를 직행해버렸어요. 개장하자마자 휴머노이드 전쟁 이끌 K연합군이다 해서 지금 그 산자부에서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발족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족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봇의 완성체를 만드는 대기업과 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롭게 이제 K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또 정부에서 밀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에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안 오른 로봇주들도 오늘은 다 오릅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사실은 로봇주들도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쪽도 네. 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서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관련된 로봇주들이 한 최근 2주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올 만큼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쪽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BMW가 휴머노이드를 일부 생산 라인에서 대체를 하니까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관세 위협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된 수요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그 로봇의 성능 역시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국내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투자를 꾸준히 이제 시작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로메카 같은 경우, 그리고 SPG는 아예 감속기를 관련돼서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사면이라는 기업도 감속기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네. 확실하게 기술력이 확인됐거나 혹은 어떤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그럼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입니까?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정부에서 자금이 한정적일 텐데 지금 매일 정책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반도체 지원하겠다, 방산 지원하겠다, 로봇 연합군 만든다. 이게 제한적일 텐데 결국 찐 수혜 섹터는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이만큼 저희가 무게를 둬도 되는 이슈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봇 시장이라는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이제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양념처럼 가미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정부의 말밖에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되면은 저는 약간 적자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이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된 기업이라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정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산업군이 바로 로봇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거고요. 대장주를 좀 선별하고 싶습니다. 기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강한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SK온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바닥에서 4배 뛰었거든요. 네.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이제 2배 정도 바닥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는 사실 유일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대장주를 봐야 된다입니까? 저는 여전히 레인보우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유일이 더 센 건 맞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봇을 끌고 올라간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한가를 간다? 그럼 유일 로보틱스도 버틸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인보우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1주 반 정도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모아가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대장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품주들도 괜찮지 않아요? 오늘도 많이 주가가 튀었습니다. 네, 전 부품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PG 같은 기업들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사실은 시장 자체가 약간 신규 상장주에 계속 관심을 좀 맞아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엄청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작년 5월인가 6월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반짝 올라왔다가 내려왔고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 11월 달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삼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받았던 자리를 좀 지지선을 잡아놓고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 알아봤고요.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으니까 관심권의 종목들 넣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